오늘은 최근에 연예인들 빌딩 매입하는 거를 가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홍진영 씨가 지금 매입한 성동구 송정동이죠. 성수역 주변입니다. 송정동에 고소영 씨 맞은편 건물을 홍진영 씨가 매입했다고 그래서 그 건물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8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6월 달에 준공한 신축 건물이에요. 지상 5층짜리 건물인데 땅이 너무 작아요. 이거를 왜 매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00%진 지역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여기는 57% 해서 41평 정도 되는 땅에 지금 건물을 지었으니까 한 층당 면적이 한 24평 정도 나오겠네요. 공용부 면적 빼고 나면 한 15평에서 17평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소형 사무실이 지금 한 5개 층 있는 그런 사무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익형 건물로는 임대 수익이나 이걸 거두기에는 입지적인 부분도 한계가 좀 있어서, 이제 홍진영 씨처럼 부자인 분들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돼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걸 매각하신 분이 11억 정도 매입해서 한 7억 정도에 신축하셔가지고 35억에 홍진영 씨한테 매각을 하셨어요. 매각 차익이 거의 한 100% 정도? 200% 가까이 났네요. 대출을 한 6.5억 받으셔가지고 11억에 사셨으니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두셨는데, 빌드업의 밸류에이션한 건물 투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 같아요. 아주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아주 많은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매각을 잘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임자를 잘 만나야 저런 수익도 거두실 수 있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제 홍진영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본 10억 들어가서 대출이 25억인데 25억이면 요즘 4% 금리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씩은 이자를 내셔야 돼요. 저기에서 월 1,000만 원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저 건물을 35억에 사셔서 저런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견디기 힘들겠죠. 또 하나는 지금 대지 면적이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에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입지로 보면. 그런데 저 건물을 평당 8천 정도, 8, 9천 정도 주고 사신 거라 그렇게 싸게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건축비가 한 7억, 이런 세금 포함하면 금융비용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신 분이야 매각 차익을 많이 내셨지만, 홍진영 씨는 그럼 나중에 얼마에 파시려고 저걸 사셨을까요? 안 파실 공산이 크겠죠? 그죠? 저게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저 입지에 저 건물을 사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은편에 지금 고소영 씨 건물이에요. 대지 면적이 50평대인데 연면적이 한 1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건물이에요. 여기도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은 예쁘죠? 외장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서 예쁘게 지어진 건 맞죠. 그런데 내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사용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왜냐면 공용 면적 빼고 하면 실사용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층당 30평 정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는 한 20평 정도 쓰실 것 같습니다.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를 주셨을까 싶어요. 임대 수익은 그렇게 나진 않을 텐데, 자기 자본 20억에 대출 20억 받으셔서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신 건물이에요. 시세로 보면 한 평당 1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자가 사용이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들 사옥이나 이런 목적으로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저런 투자를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위험하겠죠? 왜? 이자 감당도 안 되실 거니까. 본인이 사업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송정동 뿐만 아니고 성수동, 뚝섬역, 서울숲역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지금 홍진영 씨,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엔터사들이 임대를 많이 찾고 있는 건물들이 있긴 한데, 저 안에 있는 많은 건물들에 모두 엔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게임사나 무신사 이런 대기업들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은 아니죠. 중견기업 정도 되시는 그런 기업들이 성수동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성수동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성수동의 매매가로는 수익을 거두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직은 성수동이 지금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성수동이 급변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많고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는 것도 맞긴 한데 지금의 저 가격을 가지고 굳이 성수동을 가야 되냐라는 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1억을 주고 성수동을 들어간다? 대치동도 사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7천, 8천인데 성수동이 그렇게까지 가치가 올랐을까? 라는 부분에선 고민해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다양한 지역 비교도 좀 해보실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또 수익률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성정동에 주목하는 이유, 아마도 주변에 가서 보시면 뭐 이제 호재를 많이 말씀해 주시겠죠. 뭐 중랑 재생센터, 뭐 동부지 간선도로 지하와 중랑청 수변공원 조성사업, 성수동 뭐 IT밸리 조성하는 부분들, 성정동 재개발한다 뭐 이런 건데 동부간선도 지하화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모든 게 다 건물 투자의 호재다 이건 아닙니다. 좀 따져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기 언제 되냐 말이지. 될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착공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셔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크게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성정동 같은 경우는 SM이나 이 엔터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인쇄소나 이런 것들은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기존의 임차인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건물이 좋아지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주변도 좀 뭔가 개선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 시세에 버금가는 그 시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쓰지는 않아요. 주변 시세가 있어서. 성정동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